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불면증과 장내 미생물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난징의대, 미국 조지 메이슨대,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유전학 연구센터 공동연구팀은 대규모 유전체 및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정 세균군이 불면증 발생과 억제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는 불면증 환자 38만여 명의 전장 유전체 분석 자료와 국제 컨소시엄 및 네덜란드 장내 미생물 프로젝트 데이터를 합쳐 진행됐습니다. 분석 결과 14개 세균군은 불면증 발생을 촉진하는 반면 8개 세균군은 오히려 불면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오드리박터류 세균은 불면증 위험 증가와 유의미하게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의 장내에서는 7개 세균군이 43%에서 79% 줄어든 반면 12개 세균군은 65%에서 최대 4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변화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수면장애 자체가 장내 환경을 급격히 바꾸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분변 미생물 이식 등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는 치료법이 불면증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미 장내축 개념을 주목해왔습니다. 장은 행복감과 수면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약 95%를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장 건강이 악화하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 숙면이 방해받고 수면 부족이 다시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불면증과 장내 미생물의 관계가 단순한 상관성을 넘어 면역 조절, 염증 반응, 신경 전달 물질 분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방향적 인과성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난징의대 샹윈시 교수는 이번 결과는 불면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다며 장내 미생물 기반 맞춤형 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면증 예방을 위해 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을 피하고 식이섬유 섭취와 수분 보충,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는 스트레스 완화와 숙면 유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내 미생물 연구가 불면증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반에 혁신적 돌파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되돌릴 수 있는 단서를 밝혀내면서 뇌 노화 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핵심은 혈분대사와 관련된 단백질 FTL1과 뇌 속 리튬 성분입니다.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노화에 발표한 논문에서 FTL1이 뇌 속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인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젊은쥐와 늙은쥐의 해마를 비교했을 때 늙은쥐에서 FTL1 단백질 수치가 뚜렷하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신경세포 간 연결인 시냅스가 줄어들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FTL1이 산화철 축적을 촉진해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젊은 쥐의 뇌에 FTL1을 주입하자 곧바로 늙은 쥐와 비슷한 기억력 저하가 나타났으며 반대로 늙은 쥐에 FTL1을 줄이자 신경세포 연결이 회복되고 기억력 검사에서 젊은 쥐 수준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사울 비에다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노화연구소 부소장은 단순히 노화를 늦춘 것만이 아니라 손상된 기능 자체를 되돌린 것이라며 뇌기능 장애를 실제로 역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세포 단위의 실험에서도 같은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FTL1이 많은 신경세포는 신경돌기가 제대로 뻗지 못했지만 세포 대사를 촉진하는 화합물을 처리하자 이런 현상이 억제됐습니다. 이는 향후 약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하버드의대 브루스 얀커 교수팀은
뇌 속 리튬이 인지 기능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리튬이 줄면 알츠하이머 진행이 빨라지고 보충하면 기억력이 회복된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리튬은 천연 원소로 식물성 음식이나 식수에 함유돼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인 권장 섭취량은 하루 1mg 이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양극성 장애나 우울증 장애 치료에 쓰이는 고농도의 리튬 화합물이 노인에게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신 리튬 오로테이트는 기존 용량의 1000분의 1 수준에서도 효과가 있어 안전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혈액 내 리튬 농도를 검출하는 검사법을 개발해 알츠하이머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고 예방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여행에서 가장 불친절한 나라로 프랑스가 꼽혔습니다. 8월 20일 미국 야후는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여행자들의 후기를 토대로 가장 무례했던 국가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여행 블로거 린지 펄스가 야후 크리에이터스 플랫폼에 정리한 결과 프랑스가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여행객들은 특히 파리에서 영어로 길을 물을 경우 무시당하거나 프랑스어 발음만 고쳐주고 길은 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주문을 받아주지 않거나 고압적으로 응대한 경험담도 이어졌습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1시간 넘게 메뉴판을 안 가져다 줬다, 돈 내고 기분만 상했다는 불만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2위는 모로코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돌세례를 받거나 아이들로부터 불쾌한 접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공유됐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의 집요한 호객 행위가 반복되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3위 러시아는 차갑고 무뚝뚝한 거리 분위기가 이유로 꼽혔습니다. 길에서 웃으면 의심받는다는 후기가 대표적이었고 공연장에서 병이 날아왔다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블로거 펄스는 겉모습은 차갑지만 대화를 나누면 따뜻하다는 반박도 소개했습니다. 4위는 중국, 5위는 튀르키예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짜증 섞인 응대가 많았다는 불만이, 이스탄불 공항과 카페에서는 차가운 태도에 대한 불쾌감이 쏟아졌습니다. 이어 6위는 미국이었는데 까다로운 입국 심사와 북부 지역의 냉랭한 분위기가 지적됐습니다. 7위 영국은 런던 시민들이 집중 언급됐습니다. 여행객들은 런던 사람들의 심술궂은 태도 때문에 낮잠이 필요한 괴짜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8위 스페인은 마드리드, 9위 이탈리아는 북부와 로마에서 무례한 태도가 꼽혔지만 남부는 환대가 두드러진다는 상반된 평가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10위는 에스토니아였으며 인접한 핀란드와는 극명히 다른 분위기로 비교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친절도는 단순한 서비스 차원을 넘어 국가 브랜드와 직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환대가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으로 이어지지만 불친절은 관광산업 전반의 신뢰와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여행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볼거리만큼이나 사람들의 태도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AI 부분 책임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이 최근 AI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술레이만은 알파고로 잘 알려진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로 인류 AI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언급한 AI 정신병은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라 AI와의 과도한 상호작용으로 현실 감각을 잃고 망상에 빠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영국 BBC는 AI와 대화하다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믿거나 챗봇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챗봇이 나를 심리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AI 인격을 발견했고 수십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는 제보까지 접수됐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남성은 부당해고 문제를 상담하던 중 챗 GPT의 조언을 믿고 자신이 수백만 파운드를 벌 것이라 확신했으며 결국 현실과의 경계를 잃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이 AI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술레이만은 AI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기업들이 마치 AI가 자아를 지닌 듯 홍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루 맥스테이 뱅거대 교수도 AI는 느끼거나 사랑할 수 없고 실제 감정 교류는 가족, 친구 같은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현실의 대화 습관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규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를 비롯해 네바다, 유타주는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 목적의 AI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전문의 개입 없는 AI 기반 치료 홍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AI가 자살 충동을 부추기거나 정신질환을 악화시키는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캐나다인은 챗GPT와 300시간 넘게 대화한 뒤 세상을 바꿀 수학 공식을 발견했다고 믿었고, 한 주유소 직원은 AI가 부추긴 환상 속에서 오리온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물리학 체계를 고안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대 키스 사카타 교수는 이를 사용자를 환각 거울에 가두는 효과라고 표현하며 AI로 인해 입원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 챗봇은 일상의 작은 고민을 나누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정신건강이 취약한 이들이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불안, 망상 등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전문가들은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 반드시 현실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습관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